일본 선박이 또다시 초대형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일본 선박의 사고는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대형 선박을 띄우기만 하면 사고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어느 때보다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유럽의 고급 차량들의 보상을 넘어 그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포르쉐, 벤틀리 등 고급차를 가득 실은 화물선에서 불이 나 대서양에서 표류 중이라고 18일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16일 포르투갈령 아조레스 제도를 지나던 파나마 선적 펠리시티 에이스5의 화물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배 전체로 번졌고 선원 22명 전원은 포르투갈 해군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길이 약 200m, 6만 톤급의 펠리시티 에이스5에는 포르쉐, 벤틀리, 폭스바겐, 아우디 등 차량 4천여 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중 포르쉐는 1100여 대, 벤틀리 189대입니다. 이 배는 독일 엠덴을 출발해 미국 로드 아일랜드 데이비스빌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포르타스 항구 책임자 조아오 멘데스 카베사스는 로이터 통신에 전기차에 장착한 리튬이온 배터리도 불에 타고 있어 화재를 진압하려면 특수 장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해당 선박이 너무 커서 다른 배들의 항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조레스 제도가 아닌 다른 유럽 국가나 바하마로 옮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화재를 진압하는 단계도 상당히 복잡하고 환경 오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포르투갈 해군은 배 주위에 머물면서 화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해양 오염 등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펠리시티 에이스5는 일본 선사인 미스 EOSK 라인이 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MOL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선박의 이번 사고가 더욱 심각한 문제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차량 반도체 수급 부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뜩이나 차량 생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객들이 차량을 인도받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반도체 수급난 등 글로벌 공급망 대란으로 신차 생산의 차질을 빚고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번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리뷰 유튜버 매트 페라는 트위터에 주문한 포르쉐가 이 배에 실려 있다는 연락을 딜러에게서 받았다며 내 차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불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엄청난 차량 가격에 더해 인도받기로 했던 고객들에게 피해 보상도 해줘야 하는 실정인 것이죠. 거기에 만약 환경 오염 문제까지 더해진다면 보상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 18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포르쉐 차량 계약 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가까이 대기해야 차량을 인도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차량 인도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재 차량용 원자재 가격도 엄청난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일본이 배상해야 할 금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자동차 가격 상승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출시한 신형 산타페 가격은 3,156만에서 4,321만원으로 1년 전 모델보다 가격이 5에서 7% 정도 인상됐으며 한국 GM이 수입해 판매하는 픽업 트럭 쉐보레 콜로라도 가격도 5에서 9% 정도 올랐습니다. 이처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동차 판매 가격이 오르는 카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더 많은 차를 판매하기 위해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섰으나 코로나 사태 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갑이 된 자동차 업체들이 차 가격을 인상하고 나선 것인데요. 특히 중저가 차량도 5% 이상의 인상폭을 보이며 포르쉐 등 최고급 차량은 그 상승폭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한편 일본의 이번 사고를 놓고 일각에서는 화재의 원인이 전기차의 배터리 원인이라는 추측도 하지만 여러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일본의 화물선이 사고를 한두 번 낸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일본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규모 차량 인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뿐더러 다른 선박들은 불이 안 났는데 유독 일본 선박만 화재가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현재 이런 천문학적인 배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데요. 일본은 현재 작년에 발생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 좌초 사태와 관련해 이집트 당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사마 야비 수에즈 운하관리청 청장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로 이집트의 평판이 손상돼 마땅히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배상금 규모는 1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수에즈 운하 배상 액수도 1조 원 이상인데다 이번에 발생한 차량 화물선 화재 사건의 배상액도 1조 원에서 많게는 4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한편 일본이 선박사고로 민폐를 끼친 사고는 셀 수 없습니다.
작년 8월에는 일본 아오모리현 동남부 태평양 앞바다에서 크림슨 폴라리스호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당시 NYK라인에 따르면 태국에서 들어온 크림슨 폴라리스는 강풍에 휩쓸려가다 하치노오에시 앞바다에서 어쩔 수 없이 닻을 내렸다가 좌초했습니다. 선박 고물 쪽 5번 화물창과 6번 화물창 사이에 큰 균열이 발생했다가 틈이 벌어지면서 결국 두 동강이 났다고 운용회사인 NYK라인이 밝혔습니다. 일본 해양경찰에 따르면 당시 크림슨 폴라리스호에서 선박 원료로 쓰이는 중유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당초 이 선박에는 약 1,550톤의 중유와 약 130톤의 디젤유가 실려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양이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박은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 해안에도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환경단체 모리셔스 야생생물기금 측은 이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자연환경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몇십 년이나 걸릴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야생조류를 비롯해 멸종위기종이 다수 생식하는 모리셔스 생태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기름은 맹그로브 숲과 모래사장에 대량으로 흡착됐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는 람사르 협약에 지정된 구역도 있는 만큼 환경이 미칠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입니다. 한편 일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선박사고로 조선보험사들도 지쳐가는 게 현실인데요. 따라서 일본이 현재 발주받고 있는 벌크선 위주도 한국과 중국에 분산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세계적으로 벌크선보다는 LNG선 및 친환경 선박으로의 수주가 강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글로벌 조선업계를 호령했던 일본이 최근 한국의 고부가 가치 선박을 잇따라 발주하고 있습니다. 건조 가격만 2천억 원이 넘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부터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꼽히는 암모니아 레디선까지 한국에 발주하는 추세입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에서 9월 일본 국적 선사들이 한국에 발주한 선박은 총 11척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발주가 이뤄진 LNG선은 일본 최대 선사인 미스 EOSK 상선이 대우 조선해양에 발주한 것이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의 과거 자료를 보면 일본은 앞서 2020년과 2019년에도 한국 조선해양, 대우 조선해양, 삼성 중공업 등의 선박을 대거 발주했습니다. 조선업계는 자국 선박 발주율이 100%에 가까운 일본이 한국에 꾸준히 선박을 주문하는 이유를 두고 선박 건조 기술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조선업계 호황에 따라 발주량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일본 조선사들이 한국 조선사에 비해 기술력이 뒤처진다는 것을 인정한 방증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중연료 선박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경쟁력이 발휘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매년 발주하는 LNG의 경우 건조 기술은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LNG선은 LNG를 영하 163도의 급저온 탱크에 저장해 운반하는데 급저온 상태의 LNG가 새어나가면 강철이 약해져 배가 두 동강 날 수 있습니다. 자칫 대형 해상 폭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선사들은 안전성을 고려해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조선소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일본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중국 조선소가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어도 한국이 매번 LNG선 수주를 독차지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 조선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조선업계가 불황기에 접어들자 일본 정부는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판단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숙련공뿐 아니라 연구개발 인력이 대거 이탈했죠. 이후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에 진입했으나 일본은 감당하지 못하고 한국과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차세대 친환경 선박 경쟁에서도 한국에 뒤처지는 모양입니다. 일본은 현재 연이은 선박 사고로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지만 한국은 LNG선 독점에 더해 러시아의 침공 우려로 유럽에서 한국으로의 LNG 선박 대량 수주가 점쳐지는 현실입니다.